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8에서 19쪽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서 나침판 바늘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있는 나침판 바늘. 그냥 전선이 아니에요.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야. 그때 그 주위에 있는 나침판 바늘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번. 막대 자석을 나침판에 가까이 가져가면 나침판 바늘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나침판 주위에 놓으면 나침판 바늘이 마찬가지로 움직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막대 자석을 나침판에 가까이 가져가면 S극을 가져갔어. 그러면은 나침판 바늘의 N극, 빨간색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막대 자석을 나침판에 가져갔어요. 이번에는 N극을 이렇게 가져가면 나침판 바늘의 S극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이렇게 나침판을 가져가면은 나침판 바늘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이쪽이냐에 따라 나침판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이 다릅니다. 여기 보면 전지의 극을 반대로 하여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바꾸어 주면 나침판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도 바뀝니다. 이렇게 전류가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렇게 흐를 때랑 그리고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흐를 때 나침판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이 위에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반대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있는 나침판의 바늘이 움직이는 까닭은 무엇이냐 하면 이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막대 자석을 이렇게 나침판 가까이 가져갔을 때 나침판 바늘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이 막대 자석이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나침판 바늘을 끌어당기거나 밀기 때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나침판 바늘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이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때 전류의 세기가 세일수록 그리고 전선이 나침판에 가까울수록 나침판 바늘이 더 크게 움직입니다. 이해되셨죠? 막대 자석만 자석의 성질을 갖는 게 아니야. 전류가 흐르는 전선도 그 주위에 자석의 성질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침판 바늘이 움직인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탐구 활동을 봅니다. 전선 주위에서 나침판 바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기. 준비물은 이렇게 있고요. 탐구 방법 볼게요. 1번 전선, 스위치를 연결해 전기 회로를 만듭니다. 이렇게 전기 회로를 만들었어요. 전기 회로의 전선을 나침판 위에 놓고 이렇게 전기 회로의 전선을 나침판 위에 놓고 전선과 나침판 바늘이 나란히 되도록 전선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이렇게 위에 놓고 나침판 바늘하고 전선이 서로 이렇게 나란하게 돼 있죠. 자, 3번. 전기 회로의 스위치를 닫았을 때, 여기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판 바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해 봅시다. 4번. 전지의 극을 반대로 연결하고 전기 회로의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판 바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해 봅시다. 한 번은 그냥 스위치 누른 다음에 나침판 바늘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전지를 한번 그 다음에는 뒤집어서 반대로 끼운 다음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반대로 한 거죠. 나침판 바늘의 움직임을 확인해 본다는 얘기예요. 탐구 결과 전기 회로의 전선을 나침판 위에 놓고 전기 회로의 스위치를 닫았을 때는 스위치를 닫기 전에는 서로 나란하게 놨으니까 이런 모습이고요. 스위치를 닫았을 때에는 예를 들어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렇게 흐른다 그랬어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나침판 바늘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제 다시 스위치를 뗀 다음에
전지의 극을 반대로 연결했어요. 전지의 극을 반대로 연결하면 전류의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니고 반대로 이 방향, 양극에서 음극 방향이 이렇게 바뀌겠죠. 왜? 전지를 방향을 바꿨으니까. 그때는 나침반 바늘이 반대로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땐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연결해서 다시 스위치를 닫았을 때는 나침반 바늘도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4번. 더 생각해보기.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서 나침반 바늘을 더 크게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최대한 가깝게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지 여러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자석 주위에서만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전선 주위에서도 어떤 전선?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서도 자석의 성질이 이렇게 자석처럼 자석의 성질이 나타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나침반 바늘은 움직인다. 만약에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면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